드디어 3월 17일 정부에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9.16%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무려 18.67%나 폭등했고요. 레미안 원베일리는 2,800만 원, 잠실에이스는 860만 원, 마레프 44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아이유 아파트로 알려진 공시가격 원탑인 에테르노 청담은 325억의 공시가격이 책정되었고요. 보유세는 1년에 무려 5억 원이나 내야 하네요.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종부세 내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보시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경제 뉴스에선 떠들어대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기초부터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죠. 재산세는 집이든 땅이든 부동산이 있으면 무조건 내는 기본요금 같은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의 60%를 곱하고 거기에 0.1에서 0.4%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략 공시지가 10억 원이면 재산세는 11만 원을 내게 됩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걷고 거친 돈은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씁니다. 반면에 종부세는 비싼 집에 대한 추가 요금입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을 넘는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예컨대 공시가격 15억이면 3억에 대해서만 세율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내가 공시가격 1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200만 원 내고 종부세는 70만 원 정도 내게 되네요. 12월에 한 번에 내고 국세로 거칩니다. 이 종부세가 왜 무섭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율이란 것을 적용해서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다주택자의 갭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적 목적이 뚜렷한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9.16%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8.67% 상승했고요.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도 많이 오른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하락한 지역도 있어요. 제주, 광주, 대전 등은 소폭 하락했네요. 근데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상승률 9.16% 대비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서울 다음 상승률이 큰 경기도는 3.38%로 전국 평균보다 아래니까요. 정부의 말은 다른 지역의 상승은 미미하다는 거고 세금을 많이 안 올렸다는 거예요. 세금 오른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발 심리가 엄청나거든요. 서울 내에서도 그 격차는 엄청납니다. 부자 동네인 강남 3구는 평균 24.7% 올랐고요. 한강과 인접한 성동, 용산, 마포는 평균 23.13%나 급등했어요. 반면에 노원, 도봉, 강북구는 평균 3.1%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대부분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하여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전망이라며 시장의 조세 저항을 달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실제 집값 상승률과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 사이에는 아주 묘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 지표를 종합해볼까요?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4년 말 93.3에서 104.3으로 11.6%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봐도 24년 말 170.1에서 192.7로 13.3%만큼 상승했죠. 그런데 공시가격은 18.67% 상승했네요. 전국 단위로 봐보죠. KB부동산에서는 24년 말 89.5에서 25년 말 90.8로 1.4% 상승을 기록했네요.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으로 24년 말 124.2에서 128.7로 3.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9.16%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네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지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었다는 게 팩트인 겁니다. 내 아파트 가격은 별로 안 올랐는데 9.16%나 올랐다고 하면서 허걱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엔 정부가 민심을 고려한 아주 영리한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애초에 상승률이 미미하니까 거주자들은 세금 변동에 거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그래서 신경을 덜 씁니다. 반면 서울 지역,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당신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사회적 인식을 유도하는 거죠.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잃지 않으면서 소수에게 핀셋으로 증세하는 정치 경제학적 프레이밍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화율이에요.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화율이란 실제 시장 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현실화율이 작년과 같은 69%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매매가 상승률인 11에서 13%대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고가 주택의 시세가 급등할 때 변동률이 집중되는 통계적 특성 때문입니다. 또한 세법의 누진적 구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 높은 세율을 맞게 되는 현상까지 더해져 실제 수치보다 징수액이 훨씬 더 부풀려지는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죠. 다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가 아파트는 시세가 오른 것보다 많이 올렸다는 뜻이 됩니다. 나머지 아파트는 시세가 오른 것보다 덜 올리면서 전체 평균을 유지한 셈이지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럴싸한 명분은 가져가면서 시장 안정을 신경 쓴 것처럼 보이지만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만 타겟으로 올려버림으로써 세수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며 보유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는데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공시가격을 통해 일정 부분 현실화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팩트는 알아보았도 이로써 정부의 세수는 얼마나 증가될까요? 2025년에 6.9조 원 수준이었던 주택 보유세 수입이 26년에는 9조에서 1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무려 2에서 3조 원 정도가 더 갖춰서 30%에서 45%가량 폭증할 전망이에요. 상승률로만 보면 엄청난 수치이죠. 재산세 파트에서 1.2조에서 1.7조 더 거치고 종부세 파트에서 0.9조에서 1.4조가 더 거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에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의 변화를 보면 상황이 더 재밌습니다. 전국 1,585만 세대 중 49만 세대, 즉 3.07% 수준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상위 3% 사람들이 이번에 늘어나는 전체 세금의 반 정도를 부담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비율이 2.04%였어요. 2026년에 새로 대상이 된 1%의 신흥 부자는 피부로 와닿는 세금이 엄청나겠네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시가 6억 원 이상 반포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요. 작년엔 보유세로 2천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1년에 세금이 1천만 원이나 뛴 겁니다. 자, 우리가 진짜로 궁금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1천만 원의 차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요? 시가 6억 자산가에게 1천만 원은 푼돈일까? 아니면 현금 흐름을 조이는 족수일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소수에게 세금이 집중되는 이 상황,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가진 자가 더 내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판단은 접어두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번 보유세 인상을 바라보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시각과 전망, 그리고 이런 냉혹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투자를 운에 맡기시나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투자에 써먹을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